다음에 드디어 이제 소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불하고 소원을 이렇게 쫙 뭔가 이렇게 딱 그 자극이 됐는데 소원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까지 이 여행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원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소원이 뭐였냐면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 밑에서 소원 성취 기도를 해라. 소원이 이제 기억이 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가족들 죽은 가족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장면이 사실 저는 킥입니다. 저는 사실 이상한 날의 춘자씨에서 전 사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죽은 가족을 만난 장면 너무 좋은데 사실 저한테 킥은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저 정말 미친 줄 알았습니다, 보면서. 뭐냐면 이 할머니가 나중에는 교회에 흘러 들어가요. 교회까지 흘러 들어 이 교회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치매 상태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소원을 비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근데 그 소원을 어떻게 비냐면 할머니가 불교거든요. 그래서 불교식 절을 하는 거예요. 108배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정말 멋진 장면이죠. 이 파니스 안젤리쿠스. 파니스 안젤리쿠스 이거 있죠. 우리 너무 잘하는 거. 이 노래가 진짜 경건하고 평화롭게 나오면서 할머니가 108배를 하면서 절하면서 자기 소원을 비는 겁니다. 근데 그 소원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어머니로서 임무를 완전하게 수행을 하겠다. 이제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고 나는 정말 편안하게 죽고 싶다.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 고춘자 평생의 소원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에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 아들 잘해, 뭐 잘하고, 뭐 나는 편안하게 죽고 이게 우리가 잘하는 이런 어떤 타령조로 막 얘기를 하다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 파니스 안젤리쿠스 곡조에 이게 붙게 돼요. 따라란 따라란 따라라 이거를 따라라란 이거랑 아주 절묘하게 붙여요. 아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 장면.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아이러니 그 자체인 거죠. 아이러니 그 자체. 종교 두 개가 결합돼 있고 그 약간 무속신앙적인 것도 있지만 너무나 경건한 거예요. 그냥 이게 딱 붙어가지고 진짜 우리 오명 연출님 관객들 어떻게 하려고 진짜 울게 정말 어떻게 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좋았어요. 근데 여기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이렇게 고춘자가 여행을 하는 이 과정을 이 아들 둘하고 며느리가 따라가요. 계속 따라갑니다.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런저런 그런 실마리를 이제 찾아가면서 찾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장남은 이들 그 장남하고 차남, 진수, 장남 이름이 진수고 차남 이름이 성찬인데 이 둘이 이 가족 간에 쌓인 해묵은 감정을 서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 진수한테는 사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여동생을 좀 지키지 못했다. 이런 트라우마가 이제 사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자기가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찬이는 사실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수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조금 엄마를 약간 힘들게 했던 그런 아들이죠. 근데 이제 이 석찬이가 자기는 이제 어른이 아직 안 됐구나라는 걸 이 과정 속에 엄마를 찾는 과정 속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런 설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죽은 가족이 나올 때 남편이 바로 장남이고 그 누렁이가 차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한테는 차남이 바로 누렁이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냥 이쁜 애. 나한테는 말 안 듣고 속을 새겨도 그냥 이쁜 애인 거예요. 그것도 너무 설정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저 큰아들은 이제 남편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고 요렇게 이제 설정이 되죠. 그래서 요런 가족들이 해묵은 어떤 감정들, 가족 안에 쌓였던 서사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할머니를 딱 찾게 됩니다. 근데 이게 딱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머니 뒷모습을 보게 됐는데 사실 어이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108배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근데 이 아들들이 다가가지를 못해요. 다가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경건한 거야, 일단. 근데 또 하나는 어이가 없어서이기도 해요. 할머니의 모습이 어이가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마지막까지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쭉 보다 보면 너무 슬픈데 너무 웃기거든요. 정말 너무 슬퍼요. 사실은 이 슬픔이 심파적인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이에요. 너무나 슬픈데 너무 웃겨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슬픈데 이렇게 웃기게 만드는 아이러니가 이 작품에 쫙 들어있죠. 그래서 배우가 시치미를 떼고 저는 사실 선혜영 배우로 봤는데요. 이 춘자 씨를 너무 연기 잘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치미를 떼고 관객한테 막 윙크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치매 상태를 표현하면 할수록 슬픔이 더 짙어지고 또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는 더 짙어지고 하는 이 아이러니가 작품 가득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저는 약간 이 작품을 여성성 위주로 한번 읽어보자라고 했을 때 할머니의 인생을 다뤘다라는 측면 외에도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정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다정이가 누구냐면 진수의 부인이자 이 며느리. 진수 성찬, 이 성찬이의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다정은 끝까지 할머니를 찾는 이유가 이런 아들하고 달라요. 할머니를 찾아서 사업을 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이 할머니의 떡볶이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이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사실 보여요. 근데 저는 너무나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쓴 거. 그야말로 현실적이죠. 만약에 며느리까지 어머니 이렇게 되면은 이제 10화 그냥 끝판왕으로 바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안 가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다정이 솔로 넘버가 하나가 있는데 오 마니 머니 마니 머니 뭐 이러거든요. 근데 잘 들어보면 맘마미아의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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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그걸 그대로 오마주하고 있습니다. 아, 똑똑해요. 그래서 이제 가사를 사실 너무 재밌게 썼더라고요. 예. 그쵸.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어떤 안무도 그 머니 의 연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풀었죠. 그러면서 다정은 이 두 남자하고 다르게 끝까지 현실적인 인물로 남을 것임을 그 넘버에서 예고합니다. 사실은 이 작품 전체의 가족 수사를 보면은 사실 조금 불안정한 인물이에요. 왜냐면 이 안에 쏙 안 들어가니까. 나만 목적이 좀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 다정이는 제2의 고춘자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할머니가 그렇게 과거에 억척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가족을 읽었죠. 마찬가지예요. 다정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포인트가 딱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시선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 남자 두 사람의 막 울고 짜고 하는 그것에 다정이가 없다라는 거 너무나 좋았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렇게 적절하게 심적인 슬픔이 아주 그 바탕에 깔려 있는데 이런 아이러니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웃기고 너무 슬프고 마지막 장면에 경건하고 너무 말도 안 되게 아주 어이없게 만드는 이런 포인트를 끝까지 되게 잘 가져가면서 관객들을 또 아주 쥐락펴락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이제 공연을 두 번 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작품이 오픈되기 전에 한 가지 이슈가 됐던 게 있죠. 우리 개그맨 김준현 배우가 바로 큰아들 진수를 맡고 있기 음. 때문인데 근데 이제 그 김준현 배우를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두 번을 간 거예요. 근데 잘해요. 음. 잘합니다. 그 잘하는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너무나 딕션이 좋아요. 음. 너무나 딕션이 좋고 그리고 연기가 찰져요.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게 이 개그맨들이 기본적인 연기 바탕이 돼 있다. 개그라는 게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그 긴 호흡으로 풀지 않잖아요. 개그는 순간적인 재치 그리고 짧게 짧게 꽁트식으로 가져가는데 거기서 극대화시켜서 자기가 가져가야 될 그 목표치를 탁 던져줘야 되는데 그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진수라는 캐릭터를 순간순간 아주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김준현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김준현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제가 이제 두 번째 본 날, 객석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요. 그 주변에 계속 이렇게 가방에서 주섬주섬 꺼내는 소리가 들려요. 뭐냐면 휴지를 꺼내는 거. 주섬주섬 휴지를 꺼내가지고 막 계속 눈물을 닦고 이제 그러고 있더라고요, 관객들이. 그래서, 정말 잘 따라오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되게 좋았던 게 이제 그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이랑 같이 좀 덧붙여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많은 제너레이션의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공연인 거죠. 너무나 반가운 공연입니다, 이런 공연은.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그 부모와 자식, 그죠? 그리고 부부 이렇게 이제 와서 어떤 삶의 노년, 늙음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고 가족 애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뜨거운 차원에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혹시 또 뭐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또 덧붙여 주세요. 아니, 아까, 제가 보고 나서 잊고 있었던 것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챙겨주시니까 공연을 다시 한 편 본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로비에 거기가 이제 그, 그 굉장히 그 비싼 그 아파트 입구에 있는 공연장이잖아요. 맞아, 한남동에. 네.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거기 이제 2층인가요?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보통 이제 가면은 왜 배우들 캐스팅 보드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기억하기 위해서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거 다 하시는 분들 아니실까 싶은데 제가 그걸 딱 갔는데 그 보드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출연진이 누구지? 그러고 이러고 서 있는데 벽에 무슨 이렇게 전시회 그림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서 사람들이 왜 저기서 사진을 찍지? 그러고서 이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마 그 작품을 뭔가 이렇게 관련이 되어져서 이미지를 캐릭터를 만드신 작가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출연진들을 이렇게 입체 인형으로 그 천으로 인형을 다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벽에다가 순서대로 붙여놓고 그 밑에 배우 이름을 이렇게 작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그걸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독특했던 것 같아요. 다른 공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좀 색다른 캐스팅 보드였는데 그것이 이 작품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뭔가 그러니까 인물 자체의 그 배우 얼굴을 드러내는 것보다도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판타지라는 것 자체를 모든 그런 공연장 전체 내에서 그런 분위기와 또 관객들의 어떤 의식 속에서 그것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배우 얼굴 사진을 막 이렇게 넣는 것보다 그런 캐릭터로 그냥 그 이미지를 확정시킨 상태에서 캐스팅 보드를 만든 거 아닐까. 근데 또 그게 예술적으로도 너무 색감도 예쁘고 디자인도 예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캐스팅 보드를 의미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쵸? 그냥,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네, 아, 이거 뭐 전시회를 하나, 여기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 그게 성함이 써 있는 거였구나. 가까이 가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보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첫날, 둘째 날까지는 없었던 거로 제가 들었거든요. 음, 근데 설치가 조금 늦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날 이제 첫 공 보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레베카님이 첫 맞아요. 공날은 그게 없이 그냥 이름 써져 있는 요만한 캐스팅보드가 붙어 있었고, 아크릴로. 근데 이제 한 채 일주일이 안 됐을 때쯤, 그 작가님이 이제 완성을 해서 싹 붙여주신 걸로 들은 것 같아요. 두 번 보셨으니까, 근데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번째 본 날 있었어요, 그게. 근데 저는 그게, 아, 로비에서 전시회를 하는구나. 이러고 빨리 극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게 뭘까? 가까이 다가갔었어야 되는데. 네, 아니, 근데 그랬습니다. 그게 좀 시간이 여유가 없으면 못 받겠더라고요. 저도 아마 그랬을 것 네, 같아요. 근데 그 맞아요. 이제 오미영 작가님하고 인사도 이렇게 하고, 음, 그러고서 이제 로비를 이렇게 둘러봤는데 그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막 찍고 있는 걸 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저도 봤다가 보니까 좀 색다른 캐스팅 보드였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